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나오죠. 우리나라 땅은 국토란 말 나오잖아요. 따라서 바다는 용도 지역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구폐지요. 구폐지. 국토, 바다는 영토지 국토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국토는 몇 개의 용도 지역? 4개 도간 농자라고 연습하라고 그랬지요. 이게 항렬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도시지역이 지정됐을 때 그 동네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 용도 지역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혹시라도 개념을 물어볼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인구 사는 밀집돼 있대요. 뭘로? 도시지역. 그러면서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대요.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그대로 농림이잖아요. 농지하고 산림이란 얘기거든. 그럼 농지나 산이라도 도시지역에 있는 것은 녹지로 들어가니까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 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할 때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라는 그 단어를 입으로 떠들어서 내 걸로 익숙해 놓으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그게 내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당연히 내가 익숙할 용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시험 때문에 외워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익숙할 용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지정된 농지나 보전산지로 지정된 산이라면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려고 지정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서 국토는 몇 개 용도지역? 4개 용도지역. 나라 전체는. 이 나라 전체는. 요 위에 요 휴전선 여기 있죠? 요 위에는 걔가 그 이상한 애 있잖아, 걔가. 막 새벽 2시에 이상한 열병식 하고 생쇼를 다 하고. 참 신기한 나라예요, 저 위에. 한번 가보고는 싶어, 진짜로, 그죠? 북한 애들은 진짜 참 신기한 나라. 이제 평양 애들은 뭔가 평양 이런 말만 떠올라도 구궁 텔레비 드라마가 막 떠오르고 막 뭐 군인들 나와서 잡아갈 것 같고 막 아우지 탄각 나올 것 같고 느낌이. 그래서 요 남한만 우리 이렇게 깔끔하게 잘 사는 거예요. 여기 독도 울릉도. 제가 여러분 여기 구룡포서 주부 타고 울릉도 왔다 간 얘기 해줬어요. 옛날에 그죠? 중학교 다닐 때 주부 타고 주부 딱 묶어가지고 여름방학 한 2번 왔다 갔다 하면 여름방학 다 가요. 컨디션 좋으면 독도 쓱 들렀다 오고. 그래서 여기서 유학 온 놈들이 있어요. 포항으로. 그럼 그 집에 가서 한 이틀 동안 울릉도 호박전 먹으면 기가 막히게 피곤이 풀리거든요. 주부 타고 쓰고 와요. 그래서 여기 구룡포 가면 노인네들 있잖아요. 그때 그 구룡포 물개라고 까만 중학생 기억나냐? 다 기억해요. 대단하다 난리 났거든요. 아이 별거 아니요. 조련이 여기서 일본까지 갔잖아요. 조련이 알죠? 그럼요. 거북이하고 조련이 수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거북이하고 조련이. 이게 영화 친구의 장면에서 맨 처음 나오는 장면인데 영화를 당치 안 봐서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또 부천 아닙니까? 부천. 그래서 여기 역곡역이잖아요. 우리 역곡역 요 학원이 국민은행 그러죠? 여기인데 요 뒤에가 일반 상업적이에요. 요 일반 상업적이라니까 여기가 그게 빌딩이 이렇게 쭉 들어가고 쫙 15층짜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모텔들이라고. 모텔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모텔이라는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상업지가 아니면 허가가 안 나거든. 그런데 상업지 용적률 1300, 1500인데 4층짜리 모텔 들어서서 장사도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평생 모텔 하던 사람이라 장사 안 되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아는 애들이 요 모텔 부지 사가지고 30억 주고 4층짜리 철거하는 거야. 그럼 준주거 상업지역에는 우리가 배울 때도 도시형생활주택하고 일반주택 같이 지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피스텔 막 다 지을 수 있어요. 숙박시도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용적률 1300%니까 여기 보는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면 15층, 17층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30억 주고 공사비 200억 들여도 저거 다 분양되고 80%면 분양돼도 저거 적어도 20% 남잖아요. 50억씩, 60억씩 남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1년 공사에서. 엄청나게 남겨먹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니까. 부천요. 요 용도지역 다 표시돼. 이종 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이 자연녹지지역을 아파트 일부러 이렇게 요 부분을 아파트 국민주택 지어서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하고 싶다. 임대주택 짓고 싶다. 그러면 자연녹지면 안 되지. 측량을 싹 해서 도시군 관리계 절차를 거쳐서 용도 변경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도시지역이야 아니야? 기어. 거기에 맞춰 대답하면 돼요. 왜?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으니까. 이 자연 녹지는 제한적으로 개발도 가능한 녹지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 지역 요만큼을 측량을 싹 해서 용도 3종 일반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녹지 지역은 아파트 못 짓거든.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 변경해야 돼. 그러면 요 일대 자연 녹지 지역을 부천시에서 이렇게 측량을 싹 해서 일부를 한 30만 평을 3종 준축으로 용도 변경하면 그 안에 땅 가진 사람들은 안전자리에서 대박 아니에요? 용도 변경되잖아요. 대박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땅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안 해도 집은 없어도 땅은 사라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 이 용도 지역으로 우리나라가 다 돌아간다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땅이. 여기가 자 여기는 어디냐. 또 우리 동네 안 넣을 수 없잖아요. 대방동 일대. 요 옆에 노량진이고 요 대방역, 신길역인데 여기 보라매 여기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 나오죠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 보인다 하세요. 요 빨간 불은 보이죠?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좋은 거 나쁜 거? 겁나게 좋아지죠. 용적률 완화되잖아. 건폐율 완화되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 뉴스 신문을 안 보니까 월요일 날 신문에 서울시가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변경을 해가지고 건축법상 높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걸 완화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 다시 수립한다 하는 뉴스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26%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라고 보도가 돼요. 저는 한 26%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한 4분의 1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으면 얘가 용도 저기 2종 일반주거라도 국토법 적용받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따른 제한 받거든. 그 지구단위 계획 서울시에서 짰는데 용적률 막 높이를 다 푼다는 얘기거든요. 재건축 규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용도 제한을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사가 나오면 부동산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거 집값 아파트가 또 뛰겠구나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생각이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뭘 모르면 이거 뭐가 또 이런 거 많이 지정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론 배우잖아요. 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일종 일반 여기가 홍제동 일대. 아니야 이거는 강릉 일대구나. 여기 농림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준공업지역.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모든 땅은 생산 녹지 일종 일반처럼 기본적으로 용도지역. 그러면 저 땅이 요 안에 예를 들어 내 땅이 한 200평짜리 한 필지가 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지를 어떻게 알아보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워보면 그 확인서에 제일 먼저 표시된 게 도시적이냐 관리적이냐 나오고 도시적이면 일종 일반 주거 자연 녹지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따 보여줄 거예요. 서류상.